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이에요. 원장님,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무도 푸릇푸릇하고 초여름이 오는 것 같은데 혹시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바다도 생각나고 계곡도 생각나고 빙수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름 하면 동물병원에 환자가 1년 중 가장 많은 계절이에요. 권나영 선생님도 올해 여름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왜 환자가 많이 오나요? 여름은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 쉬워진답니다. 따라서 각종 감염이 많이 일어나요. 식중독 환자도 많이 오지만 가장 심한 건 피부병 환자죠. 그럼 이런 피부병 환자를 위해서 올바른 약욕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준비물은 욕조와 샤워기, 없으면 큰 대야와 바가지도 좋습니다. 다량의 미온수가 필요할 거고 당연하지만 약용 샴푸와 수건도 잔뜩, 드라이기나 선풍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귓구멍을 막을 탈지면도 크게 준비를 해주시고 동물병원에서 안구 보호용 점안개를 처방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욕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반려동물을 욕조에 넣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도록 합니다. 만약 이때 피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아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센 수압이 직접 닿지 않게 부드럽게 적셔주시고 항상 미지근한 물로 적시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보다 저온 현상이 쉽게 올 수 있답니다. 이후 속털까지도 젖을 정도로 충분히 적셔주시고요. 충분히 젖은 강냥이의 털에 거품을 내어 약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눈이나 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면서 정성껏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거품을 내어 문질러 주었다면 약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잠시 기다려 줍니다. 많은 약용 샴푸들은 한 10분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요. 수의사의 언급이 있거나 제품 설명서에 시간이 따로 적혀 있다면 지시사항대로 기다리도록 합니다. 샴푸보다 중요한 것이 잘 헹구는 겁니다. 헹굼 시간은 적어도 샴푸하는 시간, 대부분은 한 10분 정도는 될 텐데 그것과 비슷하게는 해주셔야 됩니다.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헹궈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물기를 쭉쭉 짜고 타월로 열심히 말립니다. 선풍기와 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 이때 꼭 찬바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간혹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화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습기가 많이 남는 곳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말려주도록 합니다. 혹시 목욕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샴푸 전 강냥이의 눈에 윤활제 연고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눈의 길이만큼 쭉쭉 짜주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은 샴푸를 할 때 눈을 잘 안 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막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연고를 적용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연고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께 샴푸할 때 눈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안연고를 처방해달라고 하시면 내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샴푸 전에 강냥이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탈지면을 단단하고 크게 뭉쳐서 귓구멍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탈지면을 조금씩 떼어서 뭉치시면 작은 조각이 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큰 탈지면을 한 번에 넣어주세요. 작은 아이들은 화장솜으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100% 물을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탈지면이 너무 젖어버리면 귀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욕할 때는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가 목욕할 때 45도 정도로 창살이나 선반을 설치해서 붙잡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고양이들이 물에 닿기만 하면 바로 도망가 버리는데요. 이때 허우적거리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고양이 샴푸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양이 샴푸는 어렵죠. 물량이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들은 샴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샴푸를 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하는 겁니다. 이건 강아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샴푸를 할 수 있는 아이들만 약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나 목욕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꼭 수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샴푸를 하다가 그만해야 하는 경우는 또 언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에서 분비물이 늘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몽이나 아니면 혈액성 섬유물 등이 되겠죠. 두 번째는 환부의 발적, 붓기, 열감이 늘어나는 경우. 세 번째는 더욱더 아파하는 경우. 네 번째는 그 병변이 더욱더 커지는 경우. 다섯 번째는 환자가 약욕에 비협조적이거나 약욕으로 너무나 심하게 통증을 호소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약욕을 중단을 하고 수의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목욕 직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전체 피부가 조금 더 붉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피부의 색,
온도, 통증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약욕 후에 드라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약욕 후에도 그 약물이 일부 피부에 잔존할 수 있어서 그냥 자연 건조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잘 헹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염증과 감염이 있는데 건조가 제대로 안 되면 나쁜 균들만 더 번창하기 때문에 보송보송하게 잘 말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용으로 만들어진 약용 샴푸를 강냥이에게 써도 될까요? 사람용 샴푸를 쓰는 경우 강냥이의 피부에 자극, 건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에서 수의사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로 사람용 샴푸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약욕은 3일에 한 번씩 하라고도 하던데 원래 강아지 목욕은 2, 3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가요? 약욕은 일반 샴푸보다 자주 사용하도록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약욕은 평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끊는 것을 대부분 권유드립니다. 반려동물 용품점에서 약욕 샴푸를 살 수 있나요?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약용 샴푸의 사용은 철저하게 수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 아이들 피부 건강에 모두 유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